안녕하세요. 혹시 비싼 장비 없이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집 오디오 소리를 확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네,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. 여러분의 공간에 잠자고 있던 최고의 사운드를 깨우는 요정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큰맘 먹고 장만한 스피커인데 왜 매장에서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우리 집 거실에만 오면 사라지는 걸까요? 뭔가 장비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, 하지만 진짜 범인은요, 어쩌면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음향 분야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플로이드 이 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방은 오디오의 마지막 부품이다. 이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여러분의 방 그 자체가 음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딱 이 6가지 단계만 차근차근 따라해 볼 거예요. 여러분의 평범한 공간을 아주 근사한 음악 감상실로 바꾸는 마법이죠.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. 자,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솔직히 이 개념만 오늘 제대로 이해하셔도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공간이고 스피커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요, 눈에 보이지 않는 탱탱볼처럼 방 안의 벽, 바닥, 천장, 가구에 마구 부딪히면서 수백, 수천 번 반사되고 흡수된다고 상상해 보세요. 바로 이 과정에서 소리가 지저분하게 엉키기도 하고 반대로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살아나기도 하는 거죠. 방마다 크기, 모양,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. 우리 집에 맞는 최고의 소리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법을 부려볼 시간입니다. 방의 소리를 크게 라이브하다 혹은 데드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. 놀랍게도 이걸 무슨 전문 장비 없이 우리 집에 있는 가구만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표 한번 보세요. 진짜 재밌지 않나요?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이 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. 나무 바닥이나 가죽 소파처럼 단단하고 매끈한 표면은 소리를 잘 반사시켜서 공간을 라이브하게, 그러니까 목욕탕처럼 울림이 많게 만들고요. 반대로 두꺼운 카펫이나 푹신한 패브릭 소파, 책장에 꽂힌 책들처럼 부드럽고 울퉁불퉁한 것들은 소리를 꿀꺽 삼켜서 공간을 데드하게, 아주 차분하게 만듭니다. 그럼 라이브한 게 좋은 걸까요? 데드한 게 좋은 걸까요?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. 너무 라이브하면 소리가 윙윙거리면서 정신이 없고 너무 데드하면 소리가 답답하고 생동감이 없어져요. 핵심은 바로 이 둘 사이의 균형, 행복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. 방법이요? 정말 별거 없어요. 만약 우리 집 거실이 휑하고 바닥이 딱딱해서 박수 한번 치면 소리가 너무 울린다 싶으면 두툼한 러그 한 장 깔아보세요. 텅 빈 벽이 너무 많다면 착장을 두거나 멋진 그림 액자 하나 거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훨씬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. 가죽 소파 위에는 푹신한 패브릭 쿠션 몇 개만 툭 던져놓아도 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죠. 자, 이제 방이라는 무대를 어느 정도 다듬었으니까요. 오늘의 주인공이죠. 스피커를 제자리에 놓을 차례입니다. 스피커 위치를 잡는 건 약간의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예술과도 같아요. 가장 기본 원칙,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스피커를 뒷벽에 가까이 붙이면 저음, 즉 베이스가 빵빵해집니다. 강력해지죠. 하지만 단점은 너무 붙이면 소리가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벙벙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반대로 벽에서 스피커를 떼어내올수록 소리는 훨씬 시원하고 자연스러워지지만 저음의 양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, 제발 이것만은 피해주세요. 절대로 메인 스피커를 방 구석, 즉 코너에 두지 마세요. 양쪽 벽이 만나는 코너는 저음을 마치 메가폰처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뻥튀기 시켜서요. 음악 전체의 밸런스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최악의 자리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모든 스피커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바로 이 서브우퍼라는 친구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. 서브우퍼는 오직 둥둥거리는 저음만 책임지는 특수부대원이기 때문에 메인 스피커와는 별개로 저음이 가장 멋지게 들리는 자리를 따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좀 이상하죠? 일반 스피커는 코너를 피하라고 했는데 서브우퍼는 오히려 코너에 두는 게 시작점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저음을 뿜어주거든요. 왼쪽 코너, 오른쪽 코너에 번갈아 둬보고 더 마음에 드는 소리를 고르세요. 만약 들어봤는데 저음이 너무 과해서 붕 하고 웅웅거린다? 그럼 그때 코너에서 살금살금 바깥으로 빼보는 겁니다.
그러다 보면 저음이 가장 단단하고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계속 스피커 얘기만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스피커 위치만큼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간 활용 때문에 소파를 뒷벽에 딱 붙여놓고 쓰실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이게 음향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벽에 가까울수록 저음이 지저분하게 증폭되고 소리의 입체감, 그러니까 이미징이 흐릿해지기 때문이에요. 이미징이 뭐냐면 보컬은 정중앙에, 기타는 왼쪽에, 드럼은 뒤쪽에 있는 것처럼 소리의 위치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걸 말하는데 이 느낌이 확 죽어버리는 거죠. 해결책이요?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. 소파를 벽에서 딱 30cm만 앞으로 당겨보세요. 네, 딱 그만큼만요. 이것만으로도 저음이 훨씬 깔끔해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내 머리 뒤에 있는 벽은 소리를 반사하는 음향 거울 역할을 해서 소리를 헷갈리게 안 되는데요. 이 벽에 두꺼운 패브릭으로 된 장식품이나 쿠션 같은 걸 두면 소리가 훨씬 선명해집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제 공간도 다듬었고 스피커랑 내 자리도 잡았어요. 마지막으로 스피커의 시선을 정확히 나에게로 향하게 해서 활용 점정을 찍을 시간입니다. 평소에 음악 듣는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.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스피커의 각도를 아주 조금씩만, 정말 1cm씩만 안쪽으로, 그러니까 나를 향하도록 돌려보는 겁니다. 이걸 토인이라고 부르는데요.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두 스피커 사이 정중앙에서 가수가 딱 서서 노래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또렷하게 맺히는 지점이 나타날 거예요. 바로 거기가 여러분만의 스위트 스팟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은 아니에요. 이건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. 여러분의 공간과 여러분의 귀를 믿고 직접 최고의 소리를 발견해 나가는 즐거운 모험을 위한 안내서죠. 이제 여러분은 그 모험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셨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당장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 하나 딱 틀어놓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금씩만 바꿔보세요.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내 방에, 내 스피커에 이런 소리가 숨어 있었다니 그 놀라운 발견의 즐거움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